KF-21의 조종석과 디스플레이 구성은 전투기의 성능을 조종사가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고 활용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종석은 공중전과 공대지 작전과 위협 회피 상황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방식과 화면 구성의 완성도가 전투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종사가 정보를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구조를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종석 전면에 위치한 HUD는 현재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KF-21 전체 구성 가운데에서도 기술적 상징적 의미가 큰 요소입니다. HUD는 조종사가 외부 시야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행 정보와 교전 관련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KF-21에서는 속도, 고도, 자세 정보 같은 기본 비행 정보뿐만 아니라 무장 선택 상태와 교전 관련 핵심 정보가 조종사의 시선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산 HUD 개발이 진행되면서 향후 작전 환경 변화나 공군 운용 경험이 축적될 경우 표시 방식과 기능을 국내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HUD 국산화 추진은 단순한 부품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외 장비를 사용할 경우 표시 방식의 미세한 조정이나 기능 개선에도 외부 협의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KF-21은 조종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국내 시험과 평가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HUD 국산화는 이러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는 조종사의 요구가 설계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전 운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조종석 중앙과 측면에 배치된 다기능 디스플레이는 한화 시스템이 개발을 담당하며 KF-21 조종석 구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항공기 내부에서 처리된 다양한 데이터를 조종사의 판단 흐름에 맞게 정리해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이더 탐지 정보, 무장 상태, 항법 정보, 전자전 관련 내용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표시되며 조종사는 임무 성격에 맞게 화면 구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단일 임무가 아닌 복합 임무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KF-21의 다기능 디스플레이 구성은 정보의 가독성과 우선순위를 중시한 설계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최신 장비를 다수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조종사의 판단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속 기동 상황이나 다수 표적 교전 환경에서 화면 전환이 잦아지면서 순간적인 판단 지연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참고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정리된 화면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가 적용되었다는 점은 유지와 개량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는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며 실제 운용 경험이 쌓일수록 조정 요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은 핵심 디스플레이 장비를 국내 기술로 확보함으로써 공군 요구 사항을 비교적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할 때 전력 완성도를 꾸준히 높일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조종석 전체 구성을 보면 KF-21은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상황 인식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버튼 배치, 화면 구성, 정보 표시 순서가 실제 비행과 교전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조종사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복잡한 조종석 구성으로 인해 전환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숙련까지 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종사가 전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종석 환경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조종석과 디스플레이 구성은 시험 비행과 평가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조종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직접 설계와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장비를 조립하는 단계를 지나 전투기의 운용 환경까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의 조종석은 기체 성능을 드러내는 공간인 동시에 한국 공군의 전투 운용 철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조종석 구성에서 향후 도입이 예정된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는 조종사의 상황 인식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요소입니다. 이 장비는 조종사가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 표적 정보와 항공기 상태를 시야에 직접 표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고기동 상황과 근접 공중전에서 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장비의 통합을 고려해 조종석 공간과 정보 흐름을 구성했기 때문에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를 고려한 설계는 단순히 장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도 교전 정보가 끊기지 않고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 하드와 다기능 디스플레이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연동을 염두에 두고 정보 처리 흐름을 설계했으며 조종사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든 동일한 판단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교전 상황에서 판단 혼선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도입 과정에서 초기 운용 안정성 문제나 정보 표시 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존 디스플레이 구성과의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조종사가 오히려 부담을 느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조종석 구성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으며 특정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조종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장비가 추가되더라도 기존 운용 개념을 크게 흔들지 않겠다는 설계 의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기능 디스플레이 구성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마다 작전 환경과 교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종석 화면 구성에 대한 요구도 제각각입니다. KF-21은 디스플레이 구성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표시 언어와 정보 배치, 임무 중심 화면 구성 등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투기는 디스플레이 구성이 고정되어 있어 도입국이 자체 운용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불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종석과 디스플레이 구성은 전투기의 성능을 숫자가 아닌 체감으로 전달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능의 레이더와 무장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조종사가 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투 효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KF-21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종석을 단순한 조작 공간이 아닌 전투 판단의 중심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시험 비행 과정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중 일부는 첨단 장비를 대거 적용한 결과 조종사 교육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이 복잡해 숙련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전력 운용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일관된 조작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단기간 전력화와 장기 운용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 디스플레이 장비를 중심으로 조종석 구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유지와 개량 측면에서도 장점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운용 과정에서 조종사의 피드백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작은 개선이 실제 전투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개선 작업을 국내 기술진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 수명 주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전력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KF-21의 비행 제어 구성은 전투기의 기동 성능과 안정성을 동시에 책임지는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의 중심에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조종사의 입력이 기계적 연결을 거치지 않고 전자 신호로 처리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는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기체 구조와 비행 조건에 맞는 제어 명령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비행 제어 방식을 통해 고기동 성능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단순히 조종을 전자화하는 기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항공기 내부에서 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기체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유지하도록 제어 명령을 조정합니다.
KF-21은 고바등각 기동이나 급격한 방향 전환 상황에서도 기체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비행 제어 논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기체 한 개를 모두 계산하지 않아도 항공기가 스스로 안전한 범위를 유지하며 기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KF-21 비행 제어 구성의 특징은 개발 초기 일부 외산 기술을 활용하되 점진적인 국산화를 목표로 체계가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검증된 외산 요소를 참고하면서도 국내 기술진이 비행 특성과 제어 논리를 직접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개발 일정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축적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비행 제어 영역은 작은 오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 방식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조종사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의 입력은 그대로 반영되면서도 항공기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KF-21은 이러한 균형을 고려해 조종사가 기체를 믿고 기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 비행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기동 특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보면 비행 제어 문제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전 배치 이후에도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했던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플라이 바이 와이어 구성에서 제어 논리 불안정이 발생해 특정 기동이 제한되거나 조종사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비행 제어 영역을 개발 초기부터 핵심 요소로 다루었으며 시험과 검증을 충분히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비행 제어 논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 운용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전투기는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량과 조정이 필요하며 비행 제어 구성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KF-21은 국내에서 제어 논리를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운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기체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실제 운용을 통해 성장하는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기체 설계, 엔진 출력, 무장 운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흐름 안에서 조율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구조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전투기 핵심 제어 영역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체계는 단순히 조종 입력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체 전체의 성능과 생존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작동합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조종사의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계산한 최적의 조종 명령을 각 조종면에 전달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KF-21은 이 부분에서 국산 기술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자립을 이뤄내고 있으며 실제 비행 시험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안정적인 제어 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비행 제어 체계는 고기동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선회, 고바등각 기동, 초음속 영역 진입과 이탈 과정에서도 기체가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지 않도록 제어 논리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기체 설계 단계부터 공력 특성과 연계된 종합적인 계산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 국내 연구진과 시험 조종사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외산 전투기를 그대로 들여와 운용하는 구조였다면 얻기 어려운 경험과 데이터가 KF-21 개발을 통해 국내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산 비행 제어 체계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 보유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지 개량 확장 측면에서의 자유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전투기의 경우 비행 제어 장비의 소스 코드나 제어 논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 무장이나 센서가 바뀌어도 제어 체계 수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부 국가는 특정 무장을 통합하려다 비행 제어 체계 수정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겪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제약은 운용 주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면 KF-21은 국내에서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지는 비행 제어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향후 개량형 개발 과정에서도 훨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장 구성 변경, 공대지 임무 비중 확대, 전자전 장비 추가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비행 제어 체계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맞춤형 진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첨단 전투기로 평가받던 일부 기종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장기간 비행 제한을 받았던 경우도 존재합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제어 여유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실제 운용 환경과 다른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작전 가용률이 떨어지고 조종사들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를 충분히 분석해 시험 비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어 논리를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KF-21 비행 제어 체계가 가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공군의 운용 개념에 맞게 다듬어지며 국내 시험 조종사들이 직접 피드백을 제공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구조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또한 비행 제어 체계 국산화는 수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해외 도입 전투기 중 상당수는 비행 제어 구성에 대한 제한 때문에 구매국이 독자적인 개량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구매국 요구에 맞춰 제어 논리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주권적인 운용을 하지 못했던 경험과 분명히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KF-21 전투기의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은 외형상으로는 센서나 무장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운용 환경에서는 기체의 신뢰성과 생존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전투기가 아무리 뛰어난 기동 성능과 최신 무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륙과 착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전 수행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투기는 평시 훈련부터 실전 상황까지 반복적인 출격과 회수를 전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체 전력 운용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KF-21 개발 과정에서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이 국내 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전투기 전반의 신뢰성을 우리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랜딩 기어는 고중량 전투기가 고속으로 착지할 때 발생하는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흡수해야 하는 고난도 장비입니다. 전투기의 착륙 순간에는 기체 하중, 속도, 활주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 모든 조건을 안정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와 높은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강도 합금과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랜딩 기어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유성기공을 비롯한 국내 전문 업체들이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항공기 구조물과 정밀 기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제작 경험을 축적해왔고 KF-21 사업을 통해 전투기급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실제 운용 조건을 반영한 제작과 시험 경험을 축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압 구성 역시 전투기 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종면 작동, 랜딩 기어의 전개와 수납, 제동장치 운용 등 다양한 장비가 유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기체 전체의 안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 유압 장비는 고압 상태에서 반복적인 작동을 견뎌야 하며 온도 변화와 진동, 충격이 동시에 가해지는 환경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KF-21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유압 구성의 중복성과 내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유압 펌프, 밸브, 제어 장치 공급에 참여하면서 국내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지 보수 측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KF-21의 긍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복적인 지상 운용 검증입니다. 이착륙 시험, 활주 시험, 고속 제동 시험 등을 통해 랜딩 기어와 유압 장비의 신뢰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해 왔으며
실제 운용 조건에 가까운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험이 병행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외산 장비를 단순히 도입해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얻기 어려운 장점으로 국내 기업이 제작과 개량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피드백 반영 속도가 빠르고 공군 운용 환경에 맞춘 세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여줍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랜딩 기어 또는 유압 장비 문제로 인해 운용 제한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 기종은 반복적인 유압 누설 문제로 출격 간격이 늘어났고 정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전 가용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해외에 의존된 구조에서는 단순한 부품 교체조차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 자체와는 별개로 이런 요소들이 누적되면 실질적인 전력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부품 생산과 정비 체계가 국내에서 함께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강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KF-21의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국내 공급망이 단순한 하청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기술 축적과 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성기공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여러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도면을 받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운용 환경에 맞는 설계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작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 관리 능력, 항공방산 분야에 요구되는 품질 인증 체계, 반복 시험과 검증 절차까지 함께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은 향후 KF-21 개량형 개발은 물론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항공기 개발 시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자산입니다. 특히 전투기 유압 구성은 민간 항공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을 견뎌야 하는 영역입니다. 급격한 기동 중 발생하는 하중 변화, 반복적인 충격과 진동, 고온과 저온이 빠르게 교차하는 환경에서도 유압 압력과 반응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작은 오차나 지연도 조종 안정성과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유압 장비의 내구 시험과 반복 작동 시험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설계 단계부터 시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기술 이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식과는 다른 성장 경로로 실제 전투기급 요구 조건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의 좋은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부분은 정비 접근성까지 고려한 구성 설계입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장비는 전투기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정비 빈도가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분해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와 구조가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공군 운용 부대의 요구 사항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었고, 이는 현장 정비 인력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산 전투기 중 일부는 정비 접근성이 떨어져 간단한 점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출격 준비 시간이 길어지거나 운용 효율이 낮아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F-21의 접근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운용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유압 장비의 특정 부품이 단종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면서 기체가 장기간 계류 상태에 놓인 경우도 확인됩니다. 제조국의 정책 변화나 생산 라인 조정에 따라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구조는 구매국 입장에서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품 확보 문제로 전력 운용에 제약을 겪은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전투기의 성능과 별개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